사실은 2000년 이후에 되게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2020년. 2020년. 네, 2020년. 제가 뭐라 그랬나요? 2000년. 처음으로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증권사를 나온 지는 좀 오래됐고, 전 리만 사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그때 뭐 책임지고 나왔어요? 책임까지 질 만한 직급은 아니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네가 책임진다고? 왜? 그러시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발발에 또 책임을 지고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주식회사 ML투자자문과 투자 이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 이름 계약 권유 문서 및 투자 이름 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및 투자 이름 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 이름 수수료는 투자 이름 계약서상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며 이외에도 거래 수수료 및 청약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모주에 대한 청약의 권유는 주관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에 따릅니다. 공모주 일반 투자자에게는 균등 배정 방식과 비례 배정 방식이 적용되어 각 배정 방식에 따라 공모주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만입니까 이거? 야, 이거 문 닫은 서비스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야. 거미줄 좀 치고 있었어요. 네. 자, 광고주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박수 치겠습니다. 광고주님 오셨습니다. 이거 봐. 유튜브 하니까 진짜 일어나야 되고 유튜브 안 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좋아해. 일어난 척 했을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나? 경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구나. 말씀드렸잖아요. 6, 7월은 비수기라니까요, 진짜로. 전통적으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광고하는 분들도 귀찮은 거예요. 8월달에 휴가고 뭐 이러니까 네, 본인들이 광고 좀 해볼까 할 때나 이제 주섬주섬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8월, 9월에 몰리거든요. 몰리면 또 저희가 또 이제 또 굉장히 콧대 높아지면서 그렇죠.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꺼이 뭐 출연을 해도 거의 뭐 업어치기 매치기 뭐 처참하게 당하고 가잖아요.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자 진짜 오랜만에 광고주가 오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할 일은 해야죠. 네, 취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메타로고스의 박재원 대표님 나오셨고 메타로고스의 자회사인 ML투자자문의 윤도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내고 두 회사를 홍보해 보겠다는 이거 예. 조금 요런 알뜰 전략인 것 같은데 저희를 조금 좀 만만하게 봤다 이거죠? 네, 일단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네. 윤도선입니다. 한 분은 박재원 대표님, 한 분은 윤도선 대표님인데 굳이 뭐 구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귀찮으니까 구별하면 구별하려면 우리도 청취자님들도 굳이 이렇게 회사가 구분돼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메타로고스? 왜한 회사도 아니고 자회사가 나오고 막 왜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독원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라이센스 등록에 해당이 될 텐데 메타로고스는 금융 전략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라서 사실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회사를 ML투자자문을 설립을 억지로 하나 만들어야 됐다. 네. 그냥 한 곳에서 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메타로고스가 금융 예.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면 되긴 할 텐데 네. 금융회사로서는 어떤 펀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좀 수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기술업체로 있을 때 기관 투자자들에게 IR을 나가면 훨씬 더 펀딩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기술업체와 맞아요. 금융 서비스 업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2P 뭐 이런 서비스들 하는 그런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업 대부업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대부업체입니다 하면 대부업체가 왜 투자 받으러 왔어요? 아. 뭐 이런 소리 알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서비스 하는 회사인지를 저희가 모르고 있네요. 그러게요. 금융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예, 네. 그거는 셀프로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뭐 공모주를 자동 투자해주는 160이라는 투자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모주 자동 투자 네 그렇습니다. 앱 이름은 160 160입니다. 숫자 160 맞습니다. 공모주는 뭔지 알죠? 알죠. 그 자동 투자가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부지런히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괜찮은 투자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접 공모주를 청약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들이 많습니다. 세분화해서 절차를 생각해 보면 한 13단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증권사 계좌 계좌 터야지. 개설을 해야 되죠. 예. 계좌 개설하고 청약 예정인 공모주가 있으면 공모주가 청약할 수 있는 청약을 해도 될
만한 회사인지 한번 공부를 또 해봐야 하고 뭐 이런 안 하잖아요. 안 하던데요. 안 하면은 사실은 원론적으로 그렇긴 한데 네, 그 이유는 공모주 자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코스트코에서 파는 건 그냥 싼 거지. 네. 뭘 가격 비교를 굳이 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평가된 공모주를 청약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 그러면- 그래서 대박 난 적 있어요. 잘못 사가지고 비례 배분 비례 방식으로 나눌 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안 걸 하는데 우리는 왕창 사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달에 뭐가 공시가 뜨더니 가격이 쭉 올라가서 네. 뭔지도 여지껏 잘 모릅니다. 냅다 네. 팔았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고평가된 공모주를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좀 걸러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공모주들을 우량 공모주를 좀 선별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청약을 해드리고 배정을 받게 되면 매도까지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청약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맞습니다. 알아서 그럼 직원들이 증권사에 가서 번호표 뽑고 이거 해주시는 거라고요? 대면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투자 앱을 통해서 저희랑 일임 계약을 하고 일임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를 대신해서 주문 대리인으로서 청약을 해드리고 매도를 해드리는 이런 결국은 서비스. 이제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알아서 이제 공모주를 사고 팔고 해주신다. 사고 팔고는 아니고 청약하고 매도하고 결국은 공모주를 그게 사고 팔고잖아요. 네. 사고 팔고 네. 죄송합니다. 저렴한 표현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뭐 공모주 투자에 특화된 용어이긴 하지만 예. 처음에 사실은 그땐 청약이라는 걸 청약하고. 통해서 배정을 받는 것이고 그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프리미엄에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가 되면서 생기는 황금성 뭐 이런 거에서 생기는 프리미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상장 이후에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적정한 시점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네, 그 특정 시점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다만 상장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3영업일 이내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공모주는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공모주는 통상 상장 초기 가격 변동성이 크며 시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에 투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거 필수 고지로 나가야 된대요. 왜? 누가? 저희 상품이 비대면이긴 하지만 주식 금융투자 이라서. 상품이기 때문에 고지- 우리나라 법이에요. 이런 거 홍보하고 광고하고 할 때는 이런 것도 꼭 껴넣어라. 네, 아무튼 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한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네. 두 번 하게 돼 두 있어요. 번 하게 돼 있대요. 저 공모주 투자 실제로 안 해보신 분은 네네. 뭐 어떻게 하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니까 네. 만약 이 160 서비스가 서비스 대행을 안 해주고 혼자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네네. 얼마나 불편한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사실 공모주 청약하는 프로세스를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증권사 계좌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증권사 계좌만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시장에 나와 있는 공모주를 모조리 청약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주관하는 증권사가 얼추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공모주 청약의 주관사로 보통 네네. 주관을 하는 증권사가 10개. 대한민국에 한 10개 남짓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다 가능하니까 앱을 일일이 다 깔아서 계좌 개설을 쭉 하시고 계좌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청약이 있게 되는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을 쭉 확인하시고 네. 해당 공모주가 청약을 해도 될 만한 공모주인지 너무 고평가돼서 이건 걸러야 되는 건지 공부를 해야겠죠. 이번 공모주는 한번 청약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시면 해당 증권사 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을 하시게 되면 증권사에서 이제 알아서 청약을 해주겠죠. 그래서 배정이 된다라면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상장 일정인 거죠. 보통 청약하고 나서 얼추 한 5에서 7 영업일 이후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달력에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해당 일이 되면 아침에 9시에 열어서 꼭 9시야. 어쨌든 10분이면 한가야. 청약을 했다는 얘기는 상장일의 가격이 상당히 궁금해질 테니 네. 상장일 초기부터 이제 가격을 보시겠죠. 보시고 있다가 이제 매도를 하시면 공모주 투자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불편한 것들이 계좌 개설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거나 매도를 하는 행위 자체도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매도할 때 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고요.
뭐 중간에 있는 이번 공모주를 청약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는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고 네, 어려울 수 있는 하기로 단계인 하고 거예요. 신청하는 건 안 어려워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사실은 앱을 증권사 앱을 쭉 깔고 있다라면 공모주 청약 메뉴를 찾아서 청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죠. 근데 해보면 증권사 앱마다 달라요. 다 메뉴가 다르죠. 다 다르고 그렇죠. 아 그게 짜증나요. 어디는 진짜 짜증나나 보다. 진짜 아니 난 왜 오늘 이렇게 짜증을 내? 공모주를 투자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공모주 메뉴를 찾기가 어려가지고 그 돋보기 메뉴 있잖아. 검색 들어가서 공모주 아니 청약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다 다르니까 그렇게 들어가야죠 원래. 그러니까요. 그러라고 돋보기 달아놓은 건데. 네. 아니 그래도 잘 보이는데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앱이 증권사는 특히나 은행 앱도 거의 그런데 증권사 앱은 너무 이 UI가 달라가지고 그럼 첫 화면에 그냥 공모주 이렇게 써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게 그날은 주간 사면 그날 정도는 팝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친절함도 없는 증권사들이 있다니까요. 그 증권사의 고객의 상당 부분은 그날 공모주 신청한 고객이 아니라 그냥 거래하러 온 고객일 텐데요. 그 정도. 근데 그렇다고 팝업 하나 띄운다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띄우기 시작하면 그게 띄울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럼 회사 세계 창립 내기 기념일에 이벤트 팝업은 맨날 뜨더만. 자기들 필요한 건 잘 띄우잖아요. 네, 요번 미터기 꺾고 시간 빼드릴게요. 알아서 걱정 마세요. 아니, 근데 그런 거- 표정이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왜 니들이 떠들어. 그런 불편함은 어쨌든 해소가 된다는 거니까. 계좌 개설은 어쩔 수 없이 투자자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160 서비스 써도 네, 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160에서 그 증권사 계좌 개설하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KB증권, 한투증권은 한투증권, KB증권의 앱을 깔지 않더라도 저희 160 앱에서 증권사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도 인출돼요? 그 저희 160에서 인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오픈 뱅킹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계좌단에서 그러면 충분히 이체하실 한 수 번만 있겠죠. 만들면 한투 계좌도 만들어주고 KB 계좌도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만드셔야 되긴 내 하고요. 말이 어차피 똑같은 거 물어보고 똑같은 거 확인하는 건데 네네. 그냥 한 곳에서 계좌 개설하고 나서 내가 체크하면 네네. 그 증권사나 그 금융사 그 계좌 개설이 다 되도록 하면 참 좋은데 네. 왜 그걸 그렇게 안 하죠? 어차피 똑같이 면허증 찍어 올려라부터 시작해서 네. 같은 거 물어볼 거면서 네, 뭐 사실은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네네네. 지금 나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드리자면 그 이진우 기자가 이걸 왜 나한테 묻지라는 질문을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 답변하지 마시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계좌도 우리가 터야 되고 계좌 트고 나서 공모주 청약하는데 만약에 160 서비스 안 쓰고 본인이 스스로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가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가 연간 한 평균적으로 80건 정도 있거든요. 스펙 포함해서요? 스펙 리치를 제외하고 공모주 일반 보통주만 그렇습니다. 와, 예, 한 80건 정도가 있는데 야, 많이도 상장한다. 아, 네. 그렇게 많이 상장. 그렇게 많이 상장하는데 점점점 뭘 내년엔 80분의 1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80건이면 주당 한 건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모주가 투자를 할 만한 회사인지 한 번쯤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해요. 한 종목당 평균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시간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공모주는 청약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증권사 계좌로 증거금을 입금을 해야 되겠죠. 요즘은 균등배정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 실제로 160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비례배정 대상은 아니고 아직은 균등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증 배정은 인간이기만 하면 주는 거. 비례 배정은 돈 많이 낸 순서로 주는 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지금은 그러면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자? 네. 가입자? 네. 뭐라고 표현하세요? 고객이죠. 고객 네. 몇 분 정도? 말씀드리던 게 중간에 멈춰주긴 했는데 네. 그 질문에 답변 드리면 일단 저희 160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요컨대 청약 일정이라든지 실시간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또 저희가 우량 공모주를 선별해서 그걸 지수로 표시하는 매력 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정보 서비스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자동 투자 해주는 예, 이런 예.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유수의 증권사나 은행하고 업무 제휴를 통해서 저희의 서비스가 해당 증권사, 은행에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간 활성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한 30만 명 정도 계시고요.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IPO 공모주 자금 네. 투자하는 거 묻는 건데 거기는 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아, 네. 30만 명으로 일단 묻지도 않는 숫자를 말씀하셨더니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속고 넘어가는 거죠.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적습니다. 그거보다 적고요. 오픈한 게 4월 중순이에요. 24년 4월 중순입니다. 자동 투자에 대해서.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널리 알리는 광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일종의 테스터들을 모아서 테스터들이라 하면 저희 지인들이 보통 대상인데 지인들 대상으로 한 200~300명을 모아서 오 지인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네, 뭐 저희도 뭐 금융권에서 또 오래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200~300명을 모아서 서비스의 안정성, 편의성 이런 걸 좀 검증을 하고 있었고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지인분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입소문을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가 한 4~5배 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200~300명에 내가 빼면 200~800이나 1,000명 정도. 고원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팎으로. 혹시나 그렇게 하신 분이 뭔가 추천을 하면 뭘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다단계는 아니네. 네. 그런데도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방송 나가고 나면 저희 방송은 뭐 저희도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보통 한 300만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듣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러면 한 100만 명 정도는 가입할지도 모르는데 네. 감당 괜찮아요? 이렇게 섣불리 그냥 대충 오셨다가 네. 하루 이틀 서버 서버가 다운 무너졌네, 네. 뭐 난리가 났네, 뒤늦게 우는 분들 많은데. 아, 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긴 했는데 100만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막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고요. 왜냐하면 상장 프리미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이 무한정 100만, 300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겠죠. 나눠 먹는 거죠. 네. 그러네요. 고객분들이. 예. 배당 받는 주식 숫자가 줄어든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네. 바라보고 있는 고객 숫자는 100만, 300만 요 정도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적을 때 선착순 마감의 느낌으로 좀 마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목표는 몇 명이세요? 그럼? 활성 계약 기준으로 한 10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정도. 네. 이분들이 돈을 내나요? 그럼? 예. 지금 1,000명 정도 계신 분들이 투자 도와주고 그럼 그러니까 파이팅 해주고 끝내겠어요. 돈을 내야죠 당연히.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서 뭐 네. 매달 뭐 예를 들어 뭐 쿠팡처럼 구독료, 아, 네. 회원비, 가입비 네. 뭐 이렇게 내는 네, 거예요? 뭐 청약을 대신해 주는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인 거죠. 심부름 대신 줄 서주고 이게 이런 사실은 느낌. 비대면 시대가 안 왔다라면 저희가 가서 대신 서류 작성하고 서류 제출하고 이런 거를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흥신소에서 해주는 일 같아요. 네, 네. 그런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이긴 한데 네. 사실은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고객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이 수익이 났을 때 수수료 받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의 현재 수수료 체계는 고객이 한 6개월간 저희와 계약한 이후에 저희가 그 자동 투자를 계속 해드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익이 발생을 할 텐데 자동 청약 및 매도를 통해서 수익이 계속 난다면 그 6개월간 손익을 통합해서 네. 합산해서 수익이 났을 때만 저희가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은 어느 얼마입니까? 정도인데요? 수익의 15%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아깝네. 그럼 내가 그냥 할까? 네, 근데 의외로 귀찮아요. 귀찮은 걸 떠나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증권사를 다 계좌를 대여섯 군데를 터야 되잖아요. 상장일을 놓쳐가지고 이거 상장되나 하고 깜빡했다가 지나가면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이 몇 주 남아있는 지금 그런 주식이 이제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0%막 이래요. 팔지도 못하고. 어. 물론 그게 뭐 한 2, 3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에이 이런 건데 사실 공모주를 넣을 때 떼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값 벌자, 치킨 한 마리 값 벌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껏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꼼꼼하지 못하면 이거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게 귀찮음입니다. 귀찮아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거. 그러면 그것도 자동 매매를 해주시니까 일괄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160을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이렇게 시장에 낸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 들어요. 같은 사실은. 사람요? 네, 실제로 공모주를 투자를 하면 꽤나 쏠쏠하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일련의 절차들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것들이 있고
사실은 상장 일정을 체크해 놓지 않으면 네, 맞아요. 매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정을 체크해 놓는다 하더라도 직장인분들은 사실은 9시에 회의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왜 공모주는 9시에 매도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점심 먹고 오면 다 꺼져 있어. 여러분 공모주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물론 균등 배정만 참여를 하면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두시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부지런히 열심히 잘 챙기고 하면 괜찮은 투자 처이지 않나. 그럼 최소 납입 금액 같은 게 있어요? 가입할 때 얼마 이상 무조건 넣어야 된다? 네, 뭐 저희 투자이림의 최소 운용 금액은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투자이림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는 운용 가능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 100만 원을 항상 계좌에 넣어두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뺄 수도 있습니다. 최소 청약 요번 주에 요컨대 청약이 있는데 네. 해당 청약의 최소 청약 증거금이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해당 증권 계좌에 20만 원이 없으면 네. 저희가 알림톡을 보내드려요. 아. 그러면 해당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시면 넣어라. 저희가 그 20만 원을 확인하고 청약을 해드리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중간에 고객 돈을 갖고서 있지는 않는다는. 네, 요즘 그래 TMF가 좀 그러다가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뭐 이 160은 저희가 뭐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건 아니고 예. 고객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 본인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매수, 그래서 매도, 뭐 청약 이것만 주문 대리인으로서 청약 매도를 해드리는 거지 주식을 배정받는다든지 투자금이 입금되는 거는 투자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그 거거든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돈은 못 건드리세요. 못 건드리게 법이 되어 있죠. 그럼 네. 수익금 15%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금 15%는 저희가 계약 딱 하는 단계에서 네. 수수료를 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하게끔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해당 계좌에서 저희가 출금을 하는 그 계좌를 제가 비워놓으면요. 비용은 못 받죠. 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까요? 못 받으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고도. 아직 사업이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데 몇 네. 번 그 떼이시고 나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근데 사실 이 설마 그거 비우겠나 싶지만 또 우리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도 네네. 개인들이 소득세 떼먹을까봐 네. 그래서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거거든요. 네네. 왜 하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솔직하신데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주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로 네. 최소증거금을 입금하고 또 나중에 매도가 끝나면 거기에 두셔도 좋지만 다시 또 옮겨오고 이런 이체 행위들이 발생을 하는 케이스들인 거잖아요. 네. 저희 투자자들의 고객 이렇게 행동을 보면 그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고객이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네. 이 일반 대중들이 귀찮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한 40% 정도는 그냥 넣어놓고. 계좌에 한 50만 원씩 넣어두시고 아. 그냥 계속 그 운영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체하는 행위도 귀찮으신 분들은 해당 증권사 계좌에 한 50만 원씩 넣어놓으면 최소 청약 증거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50만 원 정도면 동시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몇 개 증권사가 지금 서비스 돼요? 네, 지금 현재는 2개 증권사 하고 있습니다. 2개? KB증권, 한투증권 이렇게 두 군데. 그럼 KB와 한투가 주관사인 IPO만 현재는 가능하다. 네, 자동 청약 매도는 한투증권, KB증권만 가능합니다. KB 한투는 뭘 믿고 160이 뭔데 와서 우리 보고 이거 해달라 혹시 말라. 거기서 근무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전관예우 받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160 서비스를 가지고 증권사를 여러 번 찾아뵀었고 네. 이런 것들을 상호 윈윈할 수도 있을 거고 고객 서비스가 증대되는 것이니 뭐 이렇게 같이 좀 해봅시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설득을 드렸고 그렇게 설득이 돼서 같이 뭐 마음을 열어주신 증권사가 KB증권, 한투증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마음을 노력은 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 증권사들도 뭔가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오케이를 할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15%의 수수료에서 일부 주는 는 그런 거예요? 구조가- 아니면 그 증권사 계좌를 그럼 많이 트게 되니까 고객이 확보된다 그런 좋은 거예요. 네, 뭐 설득을 어떻게 하셨냐는 질문이죠. 기본적으로는 일임 수수료를 배분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규 계좌를 늘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목적 중에 하나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저희가 균등 배정만 하고 있어서 네. 청약 증거금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고객 수도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청약 증거금이라는 게 꽤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이제 비례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그 증거금의 크기는 훨씬 커질 것이고. 비례 서비스는 돈 많이 내는 고객한테 공모주 많이 주는 네, 그런 네. 방식의 네. 배분.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증거금이 많이 해당 증권사에 예치되게 되면 어쨌든 환불되기 전까지는 그 증권사에 작은 값이 생기는 거라. 또 그 고객 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안한데. 팀원 위메프 진짜. 하지만 공모주 청약을 위한 납입 증거금은 증권금융에 따로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전하게 하면서. 네네. 그 참. 알겠습니다. 네. 뭐, 아직은 1000명이고 아직은 균등 방식만 하고 있는데 비례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지금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증권사 수를 좀 늘리는 건데 혹시 심리스란 말을 아시나요? 심리스요. 어허. 우리가 그런 그 아주 간단한 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끊어지지 않는. 유니클로. 응? 유니클로 그다음에 심리스 있어요, 네이. 이런 힘이 그렇죠. 없는 상태로 고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증권사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더라도 이 일정 수준 고객이 중간에 허들 없이 불편 없이 들어오게까지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권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하반기가 되면은 2개 이상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고. 네, 그럼 네. 비례 방식은 하반기는 좀 사실 이른가요? 올해 말까지 올해 만드는 게 말. 목표고요. 지금 하는 서비스가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 2, 3만 명 되면은 2, 3만 명 정도 그때쯤 되면. 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돈도 많이 들어오고 같은 것에 청약을 할 거고 매도도 사실은 상장하는 날 플러스 3일 이내라고 정해놨지만 모든 사람들의 주식을 한 날에 팔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160 매물 때문에 하락하겠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뭐 한 약간- 10만 명이 최대 목표고 네. 그렇게 가야죠. 비례까지 가면은 사업인데. 꽤 돈을 많이 넣으셨을 텐데 그분들한테 누구는 9시 5분, 누구는 9시 7분, 누구는 9시 10분 이렇게 매도를 하실 건가요? 그러네. 이게 저는 이제 예. 이 부분을 와.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연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예. 진짜 하면요. 김현우님답지 않은 날카로운 질문. 와. 왜 이러세요? 저희가 이제 한 1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공모주 시장의 사이즈가 대략 50만 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투자자들이 그 정도라는 말씀인 건가?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50만 명이고요. 예. 올해 대여 중에 하나가 그 HD 현대마린 솔루션 여기였는데 이때가 110만 명이 들어왔어요. 예. 아. 네. 이때는 이제 왜냐면 어중이 떠중이까지. 규모가 크기 예. 때문에 은행 예금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그. 네, 그러면 규모가 소문 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언더스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주담대도 막 출렁이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매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네. 통계가 흔들립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공모주 규모가 크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몰릴 거고 네. 또 옛날에 LG 엔솔 때에는 440만 명이 모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50만 명이다. 예. 10만 명은 작은 숫자는 아니고 꽤 큰 숫자가. 예, 20%니까 큰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약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 없이 될 수 있겠지만은 좀 청약 배정 수량이 좀 줄어들 거고요. 네.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충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답은 아직 말씀드릴 연구 수가 다 없습니다. 끝나고 하신 게 아니고. 연구는 끝났는데 예. 아.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연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왜 공모주를 9시에 팔아야 되냐? 예. 사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예. 예.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정답은 아닌데 정답은 공개할 수는 없는 공개할 건가요? 수는 없죠. 왜냐면 아. 저희가 공개하면은 보호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보호라는 건 우리의 노하우를 예. 우리 9시 7분에 팔 텐데 그걸 알면 네, 저희 네네. 투자자들 9시 7분 이에요? 투자자를 보호할 수가 없고 시장 자체도 막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나눠서 팔 거고요. 우리 물량이 좀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시장 충격을 안 주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몰아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까지 현재 상황의 연구로는 어쨌든 9시는 아닙니다. 어쨌든 9시. 통계 이게 반대로 얘기하셔가지고 9시에 못 팔게 하시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9시인 거 아닙니까 혹시? 연구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만약에 달리할 것도 가능성을 두고 계시다면 저랑 박세훈 작가가 같이 160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오. 그거는 사실은 매도보다는 네.
배정이 더 큽니다. 운이 좋으신 분은 배정을 받으시고 균등 배정도 그렇죠. 그렇지.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받았다 하면 같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적은 정확히 네, 같은 적 뭐 없지 않습니까? 달라질 네. 수 있고요. 아. 네. 달라지겠네요. 이게 뭐 사실은 저희가 집합 운용을 하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말하는 집합 운용은 우리가 펀드라면 네. 거기서 생긴 매수 매도에 따른 이익을 균분화할 텐데 네. 지금은 개인들의 하나하나 매도를 일일이 우리가 대행해 주는 정도이니 그건 누구는 빨리 팔리고 누구는 늦게 팔리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다. 네. 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네. 사실은 공모주의 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네, 총량. 네, 네. 요건데 요번에 그 균등 배정하는 공모주의 숫자가 10만 주면 고객이 아무리 늘어나도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주식은 10만 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많아지면 그 전문 용어로 제살 깎아 먹기다. 뭐 경쟁률이 좀 심화될 뿐이지. 그래서 그 시장에서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긴 한데 아마 답변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연간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가정하세요? 이거는 160에 맡기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요즘 보통 IPO 투자, 공모주 투자를 부지런히 매번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법니까? 라는 질문이겠네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뭐 통계를 보면 예. 청약하는 종목 수가 각각 연도별로 84종목, 70종목, 82종목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1년도가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예. 상대적으로 또 22년도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익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요. 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평균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84개, 네. 70개, 82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개당 수익의 크기는 한 15,000원 정도 수준? 하지만 여러분 공모주는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통상 상장 초기 가격 변동성이 크며 시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투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공모가 그 밴드가 어떻게 돼 있죠? 예전에 지금은 60에서 40%입니다. 400%. 아, 400%. 60에서 400%. 네, 네. 뭐에 60에 뭐에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전문용어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끼리만 건데 네. 뭔데 왜? 개떡같이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옛날에는 따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그치, 바뀌었다면서요. 그치. 그래서 네, 얼마까지 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그거를 첫날 공모가의 몇 퍼센트부터 시초가에 시작하시냐? 얼마까지 네. 어떻게 되냐? 그 기존에 그 시초가를 결정하던 게 공모가의 90%에서 네. 200%까지로 시가를 결정하고 10,000원이었으면 이게 최대 2만 원까지. 2만 원. 네. 더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시장의 상한가 기준율인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기존에는 이제 10,000원짜리가 상장되면 26,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네. 그런 예. 상황이었었죠. 요즘은 그런 것들에 이제 약간 문제점들이 많아서 정책 당국에서 이제 시가 기준가라는 걸 없앴고 공모가에 60%에서 400%까지 시초가가 네네. 형성될 수 있고 네. 당일날 당일날 변동폭이 움직일 60에서 400%. 상한가 한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곧 상한가가 없는 개념으로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은 공모가에서 10,000원짜리 공모가라면 4만 원부터 6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첫날은. 네, 맞습니다. 네네. 너무 네. 시초가는 그럼 시초가가 4만 원이면 거기서 더는 안 오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초가가 6천 원이면 4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따상상이라든지 가격 뭐 이렇게 상한가의 물량을 묶어뒀다가 다음날 갭 상승하면 팔고 일부 소액 투자자가 요런 거를 독점한다 뭐 요런 논란들 때문에 이렇게 밴드를 확대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제도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요런 사례들로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아마 25%에서 400%,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가요? 기존의 그 과거의 기준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하고 변동 폭이라든가 그거는 뭐가 더 심해요? 따상이 많이 사라졌죠. 아, 네, 이제 과거에 21년도의 문제 때문에 많이 좀 그 제도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21년도에 모 종목 같은 경우에 5일 연속 상한가를 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제 그 존재를 음모론 같아 갖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개인들은 맨 세력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 세력들이 매집을 해갖고 뭐 올리더라 그리고 올라가서 팔더라 이런 말들이 많아서 이제 이 밴드를 좀 그 확대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저도 몇 개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네. 초기에 좀 안 좋았어요. 아 시초가가 오히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네. 좀 낮게 플러스였다가 종가 때 좀 더 올라갔고 다음 날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 예외 케이스도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뭐 IR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말씀 많이 주시는 게 초반에 물량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네.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기간별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대로 이제 원칙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저희는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걸 기간별로 고민해서 요즘은 이틀째 파는 게 좋구나. 요즘은 첫날이 유행이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종목의 펀더멘털을 보지 않고. 기간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종목을 좀 분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코스닥 종목, 코스피 종목 그것 따라 좀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따라 갖고 저희가 좀 연구를 달리 해야 되고 언제 어떤 가격에 매도해야 될지가 코스닥, 코스피가 다르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적정 주가에 파는 게 아니라. 적정 주가라는 거는 이미 공모가 밴드를 나올 때부터 마음에 드는데 이런 접근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뭐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판단해서 좋은 회사면 홀딩하고 뭐 나쁜 회사면 뭐 초기에 팔고 이런다고 하면 하품 나올 것 같은데 네. 야 이게 요즘에 트렌드는 둘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둘째 날 저희가 딱 분석해서 팔고 하면 주식 잘하는 형 같고 저희가 매도를 오히려. 잘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매도를 잘해야 돈을 버는데 매도를 잘할 생각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좀 거기서 수수료도 받으시면서 맞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매도를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도를 잘한다는 거는 고점을 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얘기하면 고점을 알면 저점도 알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투자 자문 회사인데 뭘 알고 우리가 맡겨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공모주 투자에 귀찮음을 해소해주는 귀찮은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인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고점을 판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갑시다. 그거는 저희가 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160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주라는 게 기대 수익이 좀 발생할 확률, 성공을 할 확률. 분양 아파트 같은 거죠. 네, 분양가 맞습니다. 상한제 맞습니다. 아파트에 분양 맞습니다. 예.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는 느낌.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규제 때문에 네. 그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공모주 시장은 같은 주식을 들고 있어도 상대방을 찾아야지만 팔 수 있을 때와 언제나 시장에 팔 수 있을 때는 이 좀 가치가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30%라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은 과거에 얼마만큼 할인했는가를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에 뭘 기준으로 할인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다른 상장사들? 과거의 공모주들이 상장할 때에 그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해 왔는가? 뭐에 대한 할인이냐는 상장 전 비상장일 때와 비상장 때의 주가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피어 밸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장돼 있는 유사 기업과 비교했을 때에 할인율을 얼마나 쓰는가? 그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유사한 수준을 했다. 이런 게 대충 30% 수준이고요. 또 똑같은 회사, 쌍둥이 회사일 때 상장과 비상장이면 네. 비상장이 30% 정도. 네, 완전 쌍둥이 아니지만 유사 기업인 경우에 그렇고 그또 재미있는 연구가 재무 연구에 2019년도에 실린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19년도에 실렸으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구했는데 그때의 공모주의 상장 당일 수익률이 또 33%였어요. 이게 굉장히 평균적으로 유사한 거죠. 그 주식이 좋고 안 좋고는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공모가가 싸냐 비싸냐 하고는. 그래서 계속 그 공모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2021년인가 2020년도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거의 공모가 밑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바죠, 오픈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30% 수익도 네. 초기 며칠 안에 팔았을 때 수익이죠. 상장 당일 상장 수익률. 상장 당일 첫날 종가 기준입니다. 그럼 결국은 공모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30% 정도 눌려서 들어온다는 거고. 네. 그래서 딱 정확히 분양가 상한제인데 네. 그만큼 30%를 그 IPO하는 기업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값을 받았으면 어차피 첫날 30%가 늘 오를 거라면 대충 30% 비싼 가격에 공모했어도 간신히 팔렸을 거란 뜻인데
당연히 공모하는 기업에 더 들어갈 자금을 공모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옮긴 거다. 물론 그게 뭐 160 탓은 아니지만 그런 거라는 뜻 이해도 되네요. Do you know what I mean? 예. 제가 이해했고요. 근데 용어를 이제 쓰고 그래요. 제가 그 보는 관점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이 출발을 해서 음, 이 나중에 이제 큰 기업까지 가는 어떤 이 성장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계속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 마지막에 프리 IPO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리 IPO 투자자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야지만 결국은 이 모든 밸류 체인이 다 이어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마지막에 공모주를 투자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중에 보통 저희가 한 10배, 100배 난다고 하는데 마지막 투자자한테 30% 정도는 띄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때 공모주를 또 매집을 할 거고요. 이 30%를 안 준다면은 잘 안 들어오겠죠. 예. 그럼 그 전 투자자가 또 투자를 못 할 거고, 그러면 또 그 전 투자자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벤처 생태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잘 나눠 먹어야겠다. 160도 나중에 상장을 하실 겁니까? 쉽지 않아요. 169 뭐 저희 모회사의 메타로고스 상장하실 건가요? 너무 먼 미래 아니에요, 그 질문이? 저희도 뭐 투자를 받았으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당연히 상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서비스로서 사실 큰 유니콘이 된 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핀테크 중에서 큰 데가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막 좀 있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다 은행, 페이 중심이지. 예. 이 투자 서비스는 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녹록할까?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겸손한 자세 네. 필요합니다. 아주 안 겸손하셨나 봐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한 22명 정도 있어요. 22명 정도. 지금 네. 이렇게 자회사 다 합쳐서 네. 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럼 회사가 아닌데 많네요, 직원이 일단.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서 직원을 한 명을 뽑잖아요. 네. 그럼 일주일 후에 그 직원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직원 좀 더 직원 뽑아주세요. 뽑아달라고 그럽니다. 100%죠. 그래서 그래, 한 명은 좀 심했어. 그래서 2명을 뽑아주잖아요. 그럼 2명이 찾아와서 각각 한 명씩 더 뽑아달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직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구나. 그러면. 뭐에 주로 많이 필요하세요? 금융 서비스가 금융 회사가 좀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예요?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회사에 한 6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자회사라 하시면 ML 투자자문에. ML 투자자문. 대표도 예. 있어야 되고 저희가 준법 감시 리스크도 있어야 되고 음. 운용자도 있어야 되고 금융회사니까. 필수적으로 갖춰놔야 될 필수적으로, 인력. 예. 예. 그런 인력들이 좀 있고요. 준법 감시는 하루 종일 준법 감시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진짜 땡보직이다. 일이 진짜 많습니다. 뭘 그래요? 감시를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여기 일이 나오는 있어요. 그러면 감시도 오늘 하지. 나오는 이런 것도 그것도 가서 해야 될 얘기 계속 어디선가 뭐 도청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요거 주의하세요. 그러면 네. 그런 거. 사실 끝나고 뭐 감시할 건 없잖아요. 준법 감시는 회사의 모든 영역을 다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의 일을 갖고 좀 할 일이 없네, 맞네. 이거 좀 하지 좀 마요. 상대적으로.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20분 그거 진행하는 거, 그거 일하는 거야?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조금 이래. 그러나 20분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10수년간 쭉 쌓아내고 있잖아요. 그거 덕분에 20분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땡보직이죠.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인력이 주로 많습니다. 개발요. 개발자. 네,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데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가요? 이- 다시 많이 보입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 앱을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마케팅도 비대면 마케팅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손님 모으기가 네, 예, 예. 눈에 띄는 점포가 없으니까 네. 오히려 힘들더라. 오늘이 저희 그 ML 투자자의 첫 마케팅. 손경제 나오는 게, 오. 야 진짜 운 좋으시다. 이게 그 야, 말씀 들어보니까 마케팅 쉽더라 이제 이럴 거 아니야 한 이제 주시라고. 야, 마케팅의 대가로 이제 나중에 또 그냥 100만 명이 그냥 모이던데 뭐 어려운데 뭐 이럴 거 아니야. 뭘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 마케팅은 어느 쪽으로 나가실 거예요? 우리 160은 좋은 점이 편합니다예요. 그냥 편합니다는 브람스 안마 의자가 편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인데 뭐가 편하다를 설명하기가 뭐 사실은 그 저희가 누구를 대상으로 160을 알릴 것이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공모주를 들어봤지만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뭐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몰라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고 요런 나면 분- 네. 더럽게 귀찮은 걸 깨닫게 되는 이런 분들한테 좀 소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뭐 본인이 직접 계단을 올라가셔도 되지만 에스컬레이터 타시면 편하신 건 맞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기 시작하면 굳이 운동을 할 일이 아니면 계단을 잘 사용 안 하게 되고 이런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우량 공모주를 선별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실 확률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요거. 그래서 요 세 개의 조합이다 이렇게. 우량 공모주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세요? 예. 저희가 아까 정보 서비스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매력 지수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저희가 매력 지수로 다 그 어떤 매력도를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네. 예. 그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박재원 예. 대표님 말씀입니다. 이과가. 네, 이과를 그렇다기보다는 시키는- 저희가 좀 영역이 나눠져 있어갖고 네, 네. 그거의 지수 기술적인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 저희가 공모주 관련된 정보를 다 써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학습하는 AI가 점수를 표출하는데요. 해보면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주 해보신 분들은 그거 경쟁률 보고 들어요. 예, 기관들이 먼저 하고 나서 네. 개인들이 하니까 약간 이거 따라서 하면 되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경쟁률이 높으면 매력적이고 네네. 낮으면 안 매력적인 거다. 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몇 대 몇 이상이어야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기관 잠깐만요. 왜 두 분이니까 저는 세 분께서는 죄송합니다. 셋 중에 한 명은 대답 못할 것 같이 생겼나? 내가 괜히 들렸는데 내가 긁혔다. 괜히 혼자 말 꺼내서. 내가 긁혔다. 네. 그거는 요즘 기관 공모주의 기관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추이와 평균이 있을 거고 그것도 뭐 평균 이상이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대충 봤을 때 네네. 한 800대 1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네네. 뭐 예. 한 200대 1이면 이거 좀 별로 안 불안한? 좋아하는 것 네. 같은 느낌. 예, 옛날에는 지금은 허수성 청약 금지가 돼 있어 갖고 허수성 청약이요? 네, 옛날 그 허수성 청약이란 게 이제 그 LG 엔솔 네. 기관 했을 투자자들이 때에 공모주를 받기 많이 위해서 받으려고. 그 당시에 공모주를 나눠주는 기준이 돈 많이 내겠습니다, 많이 받겠습니다 신청하는 순이어서 네. 뭐 근데 그 그냥 돈은 걸지도 않고. 태양계에 존재하는 막 이상한 숫자를 갖다가 붙이고 막 그래서 네가 좋으면 나는 2조 뭐 이러면서 그랬던. 맞습니다. 아, 그게 네. 이제 금지가 작년 7월에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경쟁률 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실탄을 위주로 아. 청약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수요 예측을 넣어라 얘기를 해갖고 뭐 체계도 좀 바뀌고 이랬으니까 또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꼭 이게 진짜 똑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공부를 좀 하면 압니다. 그 뭐 추이 추세 요즘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근데 파악할 어쨌든 수 공부를 있으니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과거 데이터를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땠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시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그 건건이 수수료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네. 6개월 정도의 누적 투자 수익에 대해서 수수료를 가져가시니까 좋지 않은 공모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우리도 손해니까 가려낸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의 본질은 고객이고 고객의 본질은 고객한테 투자 수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그 온라인을 하는 게 좀 그건 서로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네네. 믿음직하네요. 네네. 보통 그렇게 뭐 해서 설계를 한 거죠. 먹으면 그냥 건건이 우리가 15% 합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더라도 네네. 이번 공모주도 들어가고 뭐 아니면 뭐 고객이 잃는 거고 뭐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 수요 측 지표들이 이 경쟁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하나하나별로 다 분석을 하고 예. 또 조합을 해갖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매력 지수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될 놈과 안 될 놈을 가른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따라서 했을 때 항상 좋냐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의 목표 함수는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손실을 안 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피하는 게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거네요.
주식은 진짜 싸게 사야 되거든. 아 근데 돈을 싸게 사야죠. 좀 돈을 받아줘요. 좀. 비싸게 사면 물린다니까. 하나 쳤잖아요. 우리 받아주고 넘어가죠. 아니 저는 이분들이 자꾸 걱정이 돼서 왜냐면 한 명이 50개 정도 해요. 예. 한 10,000원 정도 벌어요. 그럼 50만 원이죠. 그렇죠. 한 명이 50만 원 1년에 벌면 네. 15% 먹으니까 한 명한테 7만 5천 원 정도를 가져가면 네. 고객이 1,000명이라고 치면 7,500만 원. 근데 고객이 직원이 10,000명이라고 치면 7억 5천인데 네. 10만 명이 목표라고 10만 명이 했으니까. 하면 75억인데 아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한 100억 정도인데 그 매출로 직원이 그때쯤 되면 한 3, 40명은 돼야 될 건데 최소한 거기에 뭐 손실 보면 막 달려오는 고객 막아줘야 되고 뭐 저 누구야 뭐 환불해줘요 공모주. 박재원이 나와 이러면 또 제가 박재원입니다라고 또 대신 나가줄 분도 있고 일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좀 적은 저희 네.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좀 안전한 상품이 공모주가 아닌가? 고객한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들. 그건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증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임 투자를 하면 보통 한 개 증권사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임 이렇게 맡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증권사가 아닌 외부인 거고 그럼 계좌는 제가 한투랑 KB라고 하셨죠. 거기서 미리 계좌를 만들어서 간 다음에 이제 이거 해주세요 하시는 형태예요? 아니면 160에 들어가면 알아서 계좌 개설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 아까 되게 저희 인력 기다리셨던 질문일 것 네, 같아요. 그죠? 그 아까 인력 얘기 드리면서 저희 개발 인력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개발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그 증권사하고 협업해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 증권사랑 협업하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계좌 개설 기능을 저희 160에 탑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160에서는 계좌 개설까지 가능하고요. 예. 그 KB하고 한투에 대해서 네. 요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에 대해서 이름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계좌가 네.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네, 해도 네, 되고 네, 160에서 다 가능하십니다. 없는 사람은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신규 계좌 개설하면 20여일 동안 새로운 거 못 만들고 네, 네. KB도 없고 한투도 없으면 네, 네. KB 만들면 20일 후에 한투 만들고 이렇게 되나요? 아, 네, 뭐 사실은 그 단기다수 그 문제가 있는데 네. 저희 지금 KB하고 한투증권 160에서 계좌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랑 투자 이름을 하게 되면 고거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오, 그것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줘요? 네, 뭐 제한적으로 이렇게 내부 검토를 통해서 저희한테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160입니까, 진짜? 저희가 요거를 그 이름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160이 숫자잖아요. 예. 사실은 당시에 이제 가격 그 공모주가 첫날 상승할 수 있는 가격 변동 밴드가 160%면은 따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였죠. 이제 그랬죠. 네, 160%를 의미하는 바로 네. 160이라고 지었었고 어떻게 하는데 400을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그거 지을 때도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0을 하자. 네. 그 누구 의견이었습니까? 뭐 두 분 중에. 직원들이 아닙니다. 같이 지금 방금 합의를 왼쪽을 했던 보셨습니다. 거고. 그래서 160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도가 이렇게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었고요. 네, 생각보다 제도가 좀 빨리 바뀐 것 같고 다만 뭐 여전히 160%라는 수익률은 어떤 상품을 투자했을 때 괜찮은 수익률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구차합니다. 구차하지 않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160을 가지고 그 이렇게 미러 이미지로 이렇게 비추면 IPO가 되거든요. 이렇게 대충 미러 비추면 이미지? 이런 이미지. 상하 반전 시키면요. 네. 이 상하 반전되면 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공개를 의미하는 단어로 IPO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의도한 바입니다. 아, 처음에 이름 지을 때. 네. 그럼 그냥 IPO라고 하시지. 그러게요. 그겁니다. 창업 딱 하시고 네. 올해 4월에 서비스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괜히 들었어요. 사표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야, 사표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둘 다였는데요. 증권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사람들이 좀 대접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전후해 갖고 대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많이 되고 또 그 전에는 다 이렇게 맨날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이 되었는데 예.
제가 있던 곳에 있던 후배들의 좀 이 급여를 보니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좋아졌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2000년보다도 2020년보다도 지금이 많이 올랐어요. 증권사 직원들 월급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 저희 뭐 연초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네. 이렇게 어. 회사마다 뭐 5등까지 공시해. 왜 그렇게 많이 올랐죠?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도 좋아진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주는 분위기. 가 생겼어요. 일부 증권사가 좀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디가 많이 어디가요? 줬어? 뭐 그거야 뭐 그냥 팩트. M사가 이제 많이 주기 시작하면서 미래에셋? 아니요. 왜 그런 분위기가 나 있을 때는 안 퍼져나가고 내가 사표 내니까 퍼져나가냐? 반면에 이제 또 저희가 또 수명이 점점 연장되면서 일도 좀 길게 오래 해야 되는데 아 정년은 네네. 따라오지 못하고. 어차피 네. 몇 년 더 많이는 못할 거 빨리 네네. 사업 시작해서 내가 다 내 맘대로 해먹는 내 회사가 좋지. 그런 건 라는 생각도 아니지만 좀 들고. 근데 주위에서는 좀 이제 그런 걸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또 너 왜 나왔냐 뭐가 문제였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들 그랬던 보고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형들의 회사라고는 꽂아놓고 본인이 본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박재원 대표를 바라보시는 도선이 형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하여튼 그 지금 회사를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다 잘 하고 있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은 2000년 이후에 되게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뭐 저희 박 대표 좀 전에 증권사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뭐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고 2020년. 2020년 네, 2020년. 제가 뭐라 그랬나요? 2000년. 오늘 처음으로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도선이 형도 힘들구나 지금. 2000년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본인 인생에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거에 지쳤어 이제. 많이 힘듭니다. 2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네. 증권사가 힘들어졌다고요? 아니요 저희가 아 회사 나오고 나니까. 나오고 나서. 네. 그렇죠. 어떤 상품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시장이 쉽지 않구나 이런 거 깨닫는 시간도 좀 필요했었고 일하는 재미는 있었지만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거 맞고 그런 그러니까 보상과 재미를 교환했다. 윤도선 형님은 원래 증권사 계실 때는 무슨 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국제부 이런 데 있었고요. 이후에 오늘 공모주와 관련 있는 IPO 관련 부서에 있었습니다. 공모 그 주관사 업무를 해주시는. 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증권사를 나온 지는 좀 오래됐고 저는 리만 사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2008년, 네, 2005년. 그때 회사를 나왔었고요. 그때 뭐 책임지고 나왔어요? 책임까지 지을 만한 직급은 아니었어서 리먼에 계셨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네가 책임진다고? 왜? 그렇게 못 나왔으면 좀 더 멋있었을 모르겠지만 텐데 이렇게 못 나왔어요. 네. 은들이 왜? 이 사태를 왜 책임져? 몰라요. 모르니까 사퇴할게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오셔서 네, 2008년에 나왔고 저는 자산 평가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자산 평가요? 네, 뭐 채권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장외파생 상품들, ELS 이런 거 평가하는 회사에. 그러시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발발에 또 책임을 지고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조심하셔야겠네요. 누군가 책임지고 나가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다 좋다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만 또 피는 속일 수 없어서 중간중간에 좀 불쾌함도 있으셨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도선이 형은 야 재원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하는 표정을 몇 번 지으셨는데 꾹 참고 잘 해주셨어요. 공모주 투자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계시는 메타로고스 앱 이름은 160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메타로고스 박재원 대표님 그리고 박재원 대표님의 꼬드김 때문에 조인하셔서 또 열심히 묵묵히 도와주고 계시는 ML 투자자문의 윤도선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요거 조금 지금 도선이 형은 한 번만 대답 안 하셨어요. 즐겁다고 한 분이 지금 박재원 대표님.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요거 저희가 그 흥해라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희가 흥해라 해드리면 웬만하면 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묘한 그 효능이 있거든요. 마법의 주문. 네. 메타로고스 흥해라 할까요? 160 흥해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오늘 출연 안 하신
그 또 다른 형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 형 흥해라 해드릴까요? 아니면 도선이 형 흥해라 해드릴까요? 도전이 형 오늘 마음 좀 다친 것 같은데. 저 형님 두 분 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저희가 오늘 나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160 해야 되지 않을까요? 160. 또 160이 흥하는 게 또 형들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형 나머지 형 하나 이름은 뭐예요? 이동훈입니다. 동훈이 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훈이 형, 도선이 형, 160 셋 다 흥해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 저는 괜찮습니다. 그 네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한. 그 저랑 동갑인 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한 그 친구가 친구니까 있거든요. 괜찮아. 형들이 지금 내가 좀 문제인 것 같아 지금. 형들이 지금 마음이 좀 상해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느낌상. 네. 친구는 알아서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마음 상하면 몇 년 갈 되게 오래 나이세요. 예. 점심은 꼭 뭔가 같이 드세요. 경험에서 뭐 나오는 말씀 같은데. 정말 진짜. 그리고 정말 그 박 대표님께 꼭 형들이 괜찮아. 뭐 그럴 경우도 많거든요. 안 괜찮은 거예요. 네. 절대. 아시겠죠? 도선이 형, 동훈이 형 꼭 잘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계시는 메탈로고스의 두 분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도선이 형, 동훈이 형 160 흥해라 해보겠습니다. 도선이 형, 동훈이 형 160 흥해라! 흥해라!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주식회사 ML 투자자문과 투자 이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 이름 계약 권유 문서 및 투자 이름 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및 투자 이름 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 이름 수수료는 투자 이름 계약서상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며 이외에도 거래 수수료 및 청약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모주에 대한 청약의 권유는 주관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에 따릅니다. 공모주 일반 투자자에게는 균등 배정 방식과 비례 배정 방식이 적용되어 각 배정 방식에 따라 공모주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